저는 68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42살이고 며느리는 39살이에요. 결혼한 지 15년 됐죠. 손주는 없고요. 제가 가진 재산이 좀 있어요. 강남에 집이 있는데 시가로 15억 정도 되고 예금이 5억 있어서 합치면 20억 정도 돼요.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남겨준 거예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6개월 전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녁 먹으러 왔고 밥 먹고 나서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귀 기울였어요. 요양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이미 알아봤다고 시설 좋은 곳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산 명의 이전 서류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를 받으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둘이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제 자식이 제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같이 병원 가자고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오후에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왔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상했어요. 종합병원이 아니라 정신과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깜빡한 적이 없어요. 멀쩡해요. 근데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검사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 숫자 계산 같은 거요. 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의사 표정이 이상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검사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며느리가 의사랑 따로 10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말했어요. 의사가 초기 치매 의심된다고 했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말이에요. 약도 처방받았다면서 꼭 먹으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며느리가 저녁까지 챙겨주겠다고 남아 있었어요. 식사 후에 약을 꺼내더니 앞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먹는 척하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 버렸어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인터넷으로 녹음기랑 CCTV를 주문했어요. 3일 후에 도착했고 거실 액자 뒤에 CCTV를 숨겼어요. 녹음기는 소파 밑에 놨고요. 일주일쯤 지나서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어요. 집명의 이전, 통장관리, 전부 며느리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였어요.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치매 진단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러냐고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하니까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빨리 결정하라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둘이 나가고 나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CCTV 영상도 확인했어요. 다 찍혀 있었어요. 서류 내미는 것, 치매 운운하는 것, 아들이 동조하는 것까지 전부요.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이번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더라고요. 시설 좋다고, 친구들도 많다고, 안전하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제 집에서 살 거라고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위험하다고, 법적으로 강제 입소도 가능하다고요. 협박이었어요.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하고 오후에 찾아갔어요. 변호사한테 전부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거짓으로 치매 진단을 만들었다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한다고요.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충분한 증거라고 했어요. 일단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서 제가 정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한대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해두라고요. 다음 날 대학병원 정신과에 혼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치매 아니고 인지 기능에 문제 없다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전달했고요. 그 다음은 유언장 작성이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들한테 줄까 말까. 결국 결정했어요. 전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로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없고요. 유언장에 다 적었어요. 제가 사망하면 집 15억, 예금 5억 전부 고아원에 기부한다고요. 아들한테는 유류분도 주지 않는다고요. 이유도 명확히 적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거짓으로 치매 진단을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며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 했다고요. 증거 자료도 첨부했어요. 공증까지 받았고 변호사가 유언 집행인이 됐어요. 제가 죽으면 변호사가 집행할 거예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오라고 얘기할 게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랑 아들이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유언장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유언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죽으면 전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들도 놀랐고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무슨 이유냐고 물었어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나왔어요. 치매라고 하면 된다는 말, 재산 명의 이전 얘기, 전부요. CCTV 영상도 보여줬어요. 서류 내미는 장면, 요양원 당뇨하는 장면 다 찍혀 있었어요. 아들은 말을 못하고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이미 유언장 공증받았고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너희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들도 같이 빌었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고 아들도 따라 나갔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조용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오히려 편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좋았어요. 3개월쯤 지나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유언장 바꿔달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끊었어요. 며느리한테도 전화 왔는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재산 때문에 접근했잖아요.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차단했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편해요. 유언장은 그대로 놔뒀어요. 변호사한테 맡겨져 있고요. 제가 죽으면 전 재산이 고아원에 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쓰일 거예요. 며느리랑 아들은 한 푼도 못 받아요. 가끔 생각해요. 제가 죽고 나면 둘의 표정이 어떨까? 유언 집행될 때 빈손으로 남을 때 말이에요. 상상하면 조금 후련해요. 이게 제 복수예요. 재산 때문에 저를 버리려 했으니까 재산 한 푼도 못 받게 하는 거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혼자 살지만 마음은 편해요. 며느리 아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제 재산은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갈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며느리요. 재산 있으면 노려요. 증거 모으세요. 녹음하세요. CCTV 다세요. 유언장 쓰세요. 공증 받으세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내 재산,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며느리 아들한테 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